다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꾸준히 활동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도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에 대해 한 번쯤 궁금해 해보셨나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계단을 오르는 일이 몇 년 전보다 더 힘들어진다면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어떤 과일이 사실은 조용히 당신의 근육을 잃게 하고 관절 통증을 일으키며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는 원인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의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좋았던 과일이 이제는 나이가 들매 따라 오히려 당신의 다리 힘과 이동성, 독립성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노인들에게 가장 해로운 7가지 과일과 그 과일들이 어떻게 천천히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관절을 손상시키며 당신이 의지하는 힘을 빼앗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인애플, 산성 공격자입니다. 파인애플 한 조각을 먹으며 건강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효소 덕분에 항염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파인애플은 결코 치유의 영웅이 아닙니다. 특히 당신의 독립성의 근간인 다리 건강에는 조용한 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더 약해지고 관절은 민감해지며 대사 기능은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파인애플은 높은 천연산도와 당분 농도로 인해 숨겨진 위협으로 변합니다. 맛은 가볍고 상큼하지만 혈당 급증이 다리의 모세혈관을 손상시키고 이 혈관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다리는 쉽게 피로하고 무거워지며 약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인애플의 산성도는 관절염 등으로 이미 염증이 있는 관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먹은 후 무릎에 설명할 수 없는 뻣뻣함이나 발목에 화끈거림이 느껴진다면 이 과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희석제나 심장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브로멜라인이 약물 효과를 지나치게 약화시키거나 강화하는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조용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당신이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이 균형 감각을 잃게 하고 붓기와 통증을 증가시키며 편안하게 걷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동작마저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 당분 함정입니다. 바나나는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간편하며 칼륨이 풍부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완벽한 간식이라 알려져 왔습니다. 근육 경련 예방과 신체 회복에 좋다는 말도 널리 퍼져 있죠.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바나나는 오히려 다리 힘에 가장 은밀하고 기만적인 위협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위험한 이유는 높은 천연 당분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 함량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 일시적인 에너지 증가를 느끼게 되지만 뒤이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면서 염증과 피로가 발생합니다. 특히 대사 기능이 느려지거나 경계성 당뇨가 있는 노인에게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식후 다리의 무거움, 뻣뻣함, 부기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체액 저류를 촉진해 발이 붓거나 앉아 있을 때 발목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 과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체액 축적은 관절과 근육에 압력을 가해 걸음걸이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칼륨 과잉과 체액 저류가 결합돼 혈액순환과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바나나를 먹었다고 당장 몸이 아픈 건 아니지만 많은 노인들이 자주 먹는 이 과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힘을 서서히 빼앗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당신이 그 과일이 도움된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포도. 작은 염증 폭탄입니다. 포도는 작고 부드러우며 달콤해서 한 입에 쏙 넣기 쉽고 항상 항산화 물질과 심장 건강에 좋은 과일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이 작은 과일들은 다리, 관절, 일상적인 움직임에 예상보다 훨씬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포도가 위험한 이유는 높은 과당 함량에 있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거의 전적으로 처리되는 당의 한 종류인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과 요산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요산 축적은 특히 무릎, 발목, 발가락 관절에 염증을 일으켜 뻣뻣함과 통증, 심한 경우 통풍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 엄지발가락에 타는 듯한 통증, 짧은 산책 후 종아리에 쑤시는 느낌,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붓기 등이 있다면 포도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포도 한 줌이 2줌, 3줌으로 늘어나면서 어느새 디저트보다 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 당분은 단지 관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을 촉진해 회복을 늦추고 피로를 악화시키며 서서히 다리 힘을 갉아먹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포도를 안전한 간식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이처럼 은밀한 힘으로 자유로운 움직임과 통증 없는 걷기, 붓기 없는 서기를 방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 수박, 속임수의 수분 공급자입니다. 수박은 여름 오후 뒷마당 모임, 시원하고 달콤한 즐거움을 떠올리게 하는 과일입니다. 노인들에게도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 소화가 쉽기 때문에 안전한 간식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이 무해해 보이는 과일이 다리 힘을 서서히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지만 동시에 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이 몸의 염증과 피로를 불러일으켜 회복을 방해합니다. 특히 대사 기능이 느리거나 경계성 인슐린 저항이 있는 노인들에게 수박의 혈당 급등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몸 전체, 특히 혈액순환이 약해지기 쉬운 다리 쪽에 만성 염증이 촉진됩니다. 그 결과 무릎은 더 뻣뻣해지고 발목 부종이 잦아지며 짧은 거리만 걸어도 종아리가 무거워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수박을 먹으며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근육에 산소 공급을 방해해 걸음걸이가 점점 힘들어지고 균형 감각을 약화시키는 셈입니다. 또 수박은 너무 가볍고 맛이 좋아서 한 조각, 2조각, 3조각 쉽게 먹게 되는데 몸은 이런 가벼운 식감에 속지 않고 혈당 반응에 따라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며 그 대가를 통증과 염증으로 치릅니다. 수박이 이렇게 당신을 배신한다면 아침 식탁이나 주스잔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면역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과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오렌지, 산성의 은밀한 침입자입니다. 오렌지는 오랫동안 건강의 이미지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아침 식사 때 마시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점심 때 먹는 신선한 조각은 많은 노인들의 일상 루틴이 되었죠. 비타민C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건강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복잡하고 견고할 점이 있습니다. 밝고 화사한 색과 상큼한 맛 뒤에는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고 이동성을 떨어뜨리는 조용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구연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조직은 더 민감해지고 연골은 닳아가며 염증이 잦아집니다. 오렌지에는 이미 염증이 있는 관절을 자극할 만큼 충분한 자연산 산성이 들어있어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엉덩이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렌지는 자연 당분도 함유하고 있어 주스로 마시거나 단독으로 먹을 때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산과 당분의 조합은 노인 몸에 치명적인 염증을 촉진해 다리 전체에 붓기와 불편함을 유발하며 힘이 점점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미묘해 눈치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주스를 마시며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관절은 조용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번째, 청사과. 시큼한 유발자입니다. 청사과는 건강한 선택으로 자주 추천됩니다. 빨간 사과보다 당분이 적고 새콤하며 아삭한 식감 덕분에 단맛을 줄이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깔끔하고 가벼우며 소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상큼한 맛 뒤에는 대다수가 늦게 깨닫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청사과가 당신이 막으려는 통증과 약함을 오히려 키우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사과 특유의 날카로운 맛은 말산이라는 천연산 성분에서 옵니다. 젊을 때는 무난한 이 산이 나이가 든 몸에는 거칠고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장 점막은 더 연약해지고 관절은 더 예민해지며 산을 중화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청사과가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고 근육 경직을 유발하며 야간 다리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단순 노화로 돌리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과일 그릇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청사과는 단맛이 강하지 않아도 자연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빈속이나 취침 전 단독으로 먹으면 미세하지만 반복적인 혈당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사 기능이 느려진 몸에서는 염증과 피로로 이어져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과 오후 초반에 허벅지 무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오듯 겉보기에는 무해한 과일이 당신의 편안함과 움직임을 조금씩 빼앗고 있을 수 있습니다. 7번째, 망고. 당분 폭탄입니다. 망고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과일입니다. 황금빛 살결과 부드러운 질감, 달콤한 향은 자연이 준 최고의 사탕 같죠. 특히 따뜻한 계절에는 더욱 인기가 많습니다. 노인들에게도 상쾌하고 건강한 간식으로 여겨지지만 그 밝은 외모 뒤에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망고는 노인들의 다리와 관절에 가장 해로운 과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도로 높은 천연 당분 함량 때문입니다. 천연이라는 단어는 무해하게 들리지만 몸은 설탕이 어디서 오든 똑같이 처리합니다. 망고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급락하며 이런 변동은 단순히 피곤함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근육과 관절, 특히 노화로 인해 혈액순환이 약해진 하체에 염증을 촉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염증은 발가락의 자결감, 발목 주변의 붓기, 무릎의 경직, 걷고 난 후 허벅지에 무거운 두남 등으로 나타납니다. 신경 문제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라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망고 속 당분은 신경병증을 악화시키고 발과 다리의 저림, 무감각, 느린 회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망고는 맛있고 건강해 보이지만 많은 당분을 품고 있어 과도한 섭취가 매우 쉽습니다. 가공된 단 음식처럼 조심하지 않기에 방심하게 되고 이렇게 서서히 다리 힘을 빼앗기면서도 깨끗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잘못된 과일이 다리를 해치고 관절을 약하게 만들 수 있듯이 올바른 과일은 당신의 몸을 치유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제 희망을 품을 시간입니다. 해로운 과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일들은
당신의 힘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며 삶을 지탱하는 근육과 관절을 지원하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분이 낮고 혈액순환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한겸증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는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수호자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과일들은 염증을 억제하는 항산화제가 가득해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다리와 발의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분 함량이 낮아 혈당 급등과 급락을 방지해 다리가 무겁고 피곤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체리도 좋은 예입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면 요산 수치를 낮춰 관절 통증과 통풍 같은 질환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작은 한 줌만 먹어도 무릎의 화끈거림이나 발가락의 뻣뻣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보카도도 훌륭한 과일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혈당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관절을 내부에서 부드럽게 감싸줘 움직임을 더 쉽게 하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파파야와 배도 잊지 마세요. 소화에 부담이 적고 자연적으로 당분이 낮아 혈액순환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몸에 지속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안전한 것을 넘어서 몸을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은 움직임으로 가는 길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분명히 당신은 자신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는 분입니다. 단순한 유행이나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진실과 명확함, 그리고 몸뿐 아니라 경험에도 어울리는 지혜를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자신의 힘과 독립성, 자유롭게 움직일 능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살아온 많은 세월에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는 적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적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선택들, 의심하지 않는 습관들, 생각 없이 먹는 음식들이 진짜 위험입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기에 해가 되는 길을 걸어온 것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고 그 지식은 힘입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과일 한 조각, 한 입,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거나 서서히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 당신은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의 노예가 아니라 건강의 책임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을 위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다리는 단지 몸을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과 열정, 소중한 사람들과 장소를 향한 당신의 존재 자체를 운반합니다. 당신의 삶을 운반합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반드시 반응합니다. 즉시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반응합니다. 치유를 말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해를 끼치는 음식을 버리세요. 움직임을 선택하고 무관심을 버리며 지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더 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